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6월을 정리하고 7월을 준비하는 이 구간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는 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이 7월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펀더멘털 장세로 변화되는 시점에 한 달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비록 변동성을 키우는 이 7월이 될지라도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하신다면 거센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 대한 고민 창구 크게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또 문자 남겨주시고요. 스크립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홈프로 3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석이조의 찬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분과 함께 시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홍광표 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을 잘 보내고 오셨나요, 홍 프로님? 네, 잘 보냈는데 시장이 좀... 그렇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잠시 또 자리를 비웠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행복한 또 방송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이슈 참 많았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 또 적용될 만한 이슈 있다면 크게 몇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그 사망자 부분, 근데 지금 그쪽을 얘기하는 좀 애매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확진자 사상 최대치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지금 경제 봉쇄가 우려가 되고 또 셧다운을 푸른 회사들이 지금 지역들이 다시 셧다운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문제가 봉쇄의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커지고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도 재점화 상황이라서 홍콩 문제 때문에 또 약간은 시장이 시끄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문제는 코스피 시장도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100선의 지지 여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100선을 다시 안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향후에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2000선이 자리로 보면 갈 거로 보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61선이 지금 밑에 자리인데요. 현 구간으로 보면 기정사실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2150이 넘지 않는 한은 옆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탈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장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키움증권 리포트를 제가 예상한 게 벌써 아마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맞는데 향후에 이제 펀더멘탈이나 성장주, 실적주를 좀 체크하시면서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 대해서 또 흐름 살펴봤고요. 개별 이슈들도 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비대면과 언택트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원격 지원 관련주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알서포트입니다. 원격 지원과 원격 제어 분야 아시아 1위 그리고 세계 글로벌 5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원격 근무에 대한 재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50명을 지금 넘나들면서 재확산 우려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차원에서 원격 근무를 좀 더 확대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뉴스 보시면은 여의도 지금 현대카드도 터져가지고 지금 절반만 출근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시초가 때 좀 강했었는데 7,9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은 현재 위치에서 한 7,850원까지는 분할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단으로 갔을 때는 8,500원이 돌파해야 상방향으로 가니까 이번 주에 시세를 뽑으면 상단을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로 돌파한다면요 10,000원대 보시면 되니까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중요한 구간은 7,1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7,100원대 이탈하면 좀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알서포트 앞으로의 또 매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 레벨업 호실적기 전망된다라는 증권사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흐름 맥을 같이 할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종목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홍 프로님? 일단 유리나 앵커가 하루 빠진 사이에 5G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징주로 그러게요. 이제 올렸었는데 제가 반대론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론자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소형 기주기기인 RRH
를 생산하는 업체고 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RRH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뜻인데 이게 필요한 데이터만 고르는 기술의 그 어떤 그런 칩입니다. 그래서 뉴딜 프로젝트 중에서 최근에 5G 네트워크 고도화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를 위한 5G 전략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5대 핵심 서비스와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G가 지금 확대되는 만큼 그에 관련된 서진 시스템도 향후에 계속 이슈를 받을 거로 보니까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로는 현재 3950원인데요. 금일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지지선은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만 원 초반권이나 29,500원대 영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5G가 그나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조금 5G는 시간을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로 갔을 때는 전곡점 위치 지금 33,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은 향후에 지금 신고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최종 목표가는 35,000원을 보시고 단 하단에서 지금 중요한 구간이 27,500원대입니다. 27,500원 이탈하면 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5G가 왜냐하면 정부 육성 정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실적은 어차피 고평가 저평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성장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G 관련주인 또 서진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5G 관련한 이야기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크릿 공략지도 보내드리니까요. 홈프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수익률 높은 공략지 오늘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지를 공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은 JNK터입니다. 이 종목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인천에 국내 최초로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구축과 창원의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들로 인해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JNK터 5월 19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대박입니다. 94%가 넘는 홈런을 날립니다. 네, 오늘 수익을 낸 종목 JNK터입니다. 와, 94.43%. 아, 이런 또 수익률이 나올까요? 홍프로니 정말 대단합니다. 리뷰 바로 들어갈 텐데요. 광약주로 이 종목 테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 잡아볼까요? 사실은 지금 유니크하고 원래 JNK히터 EM코리아 있는데 제가 계속 그 리뷰하면서 얘기를 JNK히터로 한 이유가 충전소 관련한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 지금 유니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품을 납품하는 형태고 넥소 관련해서 근데 JNK히터는 어차피 수소차가 발전하기 위해선 주유소 그러니까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리나 앵커랑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충전소 이슈가 계속 될 거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 그에 대한 또 반대급 부적으로 올라왔고 또 현대차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계속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차트 위치 보시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늘 고가가 지금 22.7%인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1차 목표가 지나고 2차 목표가 지금 달성 직전인데 저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고 9,400원대, 500원대까지 보시고 만약에 돌파하면 그냥 앞에 지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오늘 시장 대비로는 강하지만 지금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지금 7,800원대 이탈 안 하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자분들은 더 보시고 9,400원, 500원 넘어가면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 10,000원을 도전하시는 걸 좀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7월 달을 조정 장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이슈가 계속 붙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이슈적으로 시장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일 모레 수소위원회라는 걸 출범시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이슈 때까지 일단 9,500원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정책과 뉴스를 또 점검해봐라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소 5G 키워드가 또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앞서도 언급했던 5G 관련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슈 많습니다. 하반기에 5G 설비 투자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그 가운데서도 또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종목을 5개로 줄여왔습니다. 종목이 20개가 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원래 첫 번째 짚고 넘어가자면 저번 주에 이제 에이스테크를 이제 이슈 특징주로 했는데 그게 이제 30, 40% 올라가긴 했는데 그 종목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왜냐면 시세가 너무 빨리 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 종목군 안에 있긴 했었는데 일단 뺐고요. 첫 번째 지금 세 종목이 KMW, OE솔루션, 서진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들은 납품처가 삼성전자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KMW가 안테나, RRH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오이솔루션이 강 트랜시버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RRH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제 생각에는 5G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향후에 좀 더 시장 확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은 KMW랑 세 종목은 향후에도 성장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MW 차트를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4,000원인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로 따라잡는 게 더 낫긴 한데 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6만 원 초반권이면 대응이 가능한 자리고 현재 이런 자리가 왜 그러냐. 기존에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6만 5천 원대. 그래서 분봉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6만 2천 원대 후반권 오면은 보시고서 상단으로 갔을 때 6만 5,500원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뚫으면 지금 돌파하면 대략적으로 7만 1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세 매매로 보실 거면 좀 조정 줄 때 분할하시든가 하시고 중간에 어중간한 데서는 그 공략을 좀 자제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이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제가 공략주로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웨이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 경쟁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FTTX라고 그 장비 이전에 스위치 쪽 관련인데 화웨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도 계속 이슈는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산이 올해 좀 재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하고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잘 체크를 하시면 향후에 괜찮을 것 같고요. 차트 위치상 현재 가격에서 보시면 위로 한 13, 4% 위인 9,000원대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고 좀 추세를 간다면은 10,000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되게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상의 모습을 보시면 계측기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다른 종목보다 좀 차별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49,000원 이하권 보시고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직전 고점이 55,000원대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종목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이 나온 적이 그 코로나 이후에도 보시면 되게 탄탄하게 계속 올라간 종목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6만 원대까지 6만 원 이상까지 유지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단 약간은 지금 눌려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나 보시면 약간 외국인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천천히 분할하는 방법으로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G 섹터 안에서도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와이어리스 등 주목해볼 종목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익난 종목 그리고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글 남겨주시고요.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 콩프로 3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나이스 공략주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나이스 공략주 뭔지 또 살펴볼게요. 홍프로님 어떤 종목인가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안 했던 건데 지금 첫 번째 종목은 가비아,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로 인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5 시대에 따른 트래픽 데이터 증가가 향후에 회사에 되게 좋은 이슈로 생성이 될 수 있어서 보고요. 인터넷 환경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솔루션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비아는 도메인 관련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가비아 G 클라우드가 국내 최고 레벨 5를 획득한 회사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5년 연속 성장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 금일 시장 때문에 그런지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기준가로 전후로 1차를 보시고 상단으로 갔을 때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이 종목은 17,000원 고가를 노리는 거니까 만약에 뭐 2차를 간다면 19,000원을 보려고는 하지만 1차적으로 17,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고 현재 가격에서 위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는데 시장 때문에 출렁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락성이 언택트가 지금 다시 재유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만큼 그 대응으로는 지금 딱 맞는 것 같고요. 하단에 지금 13,700원이 이탈하면 조금은 시장 대비로 좀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가비아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17,000원, 손절가로는 13,700원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크릿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힌트 들어볼게요. 프로님, 오늘 힌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동시에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인터넷 연동 서비스, 데이터 센터,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고요. 핏풀 커넥트, 그리고 A2 컴퍼니, 위드골프, YG월이라는 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매출 증가로 실적이 지금 개선 중이고요. 사실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시장에서 뭐 가비아랑 대두되는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성장세는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향후에 성장성은 지속될 거로 봅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주 그리고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알려드리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홍프로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종목 상담 저희 바로 이어갈 겁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또 매수 관련한 문의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또 질문해 주세요. 저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월요일 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참 많이 들어와서요. 빠르게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9970번님이 주신 코리아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4,100원, 보유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또 홍프로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홍프로님, 추가 매수해도 좀 괜찮은 구간일까요, 현재?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략주로 예전에 하고 나서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최근에 했던 거는 소폭 수익 났다 지금 마이너스 전환된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시장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제가 처음부터 그때 공략주를 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은 사실 성장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이 지금 문제가 이제 약간 비싼 부분하고 좀 저렴한 부분으로 나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발전성이나 그런 부분이 코리아나는 조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나 뭐 저희가 아는 설화수나 그런 종류의 화장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자리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추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지금 3,8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이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는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30분봉 이평선이 지금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지가 나고 추가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청자분 매수가가 4,100원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바로 아침에라도 급등하면 4,150원대까지는 갈 수도 있으니까 매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세로 본다면은 최종 목표가는 4,300원 정도, 4,30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3,800원 이탈 시에 사실 손절 원칙이긴 한데 오늘 시장 특성도 있으니까 이번 주 내에 만약에 4,100원대 올라가면 시청자분 매수가 올라가면 수익권으로 가능하니까 금일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평이 늘어지는 걸로 봐서는 2, 3일 정도 후에 모습이 중요하니까 체크하셨다가 4,100원 넘으면 상담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
식으로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3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스타모 홀딩스 29일 이스타항공 지분을 또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키로 결정했다라는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보를 통해서 바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타 관련한 또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327번님 유니셈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4,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홍프로님 유니셈에 관련해서 또 시각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LCD하고 LED 태양광 장비 세 군데 다 그 제작 판매하는 회사고요. 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다른 그 업체보다 좀 기술력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성장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금일 날짜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1,800억대 전후인데요. 그 이상을 합니다. 매출도 올해 예상치는 2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330억이 넘기 때문에 되게 탄탄한 기업이긴 합니다.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되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현재 자리가 차트 잠깐 보시면 시청자분이 매도 타이밍을 살짝 놓치신 것 같습니다. 7,000원 이상 갔을 때 사실 한번 매도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7,05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약간 시장이 불안하다 그러면 4,500원 매수가니까 혹시라도 5,700원 이탈하면은 절반 차익하고 좀 기다렸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중이 30%니까 5,700원. 단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분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6,100원대 넘어가면 상방향으로 바뀌긴 하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구간도 있고 지수도 그렇다 보니까 6,100원대 넘어가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자리 6,450원 그다음에 고가 노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5,700원을 익절가로 하셔가지고 아무리 중장기를 한다고 해도 쏟아지면 시청자분이 지금 5,000원까지 가면 엄청나게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익절가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눈 딱 감고 5,700원 이탈하면 나는 절반을 일단 처분하겠어.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5,7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차익을 해주시는 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빠르게 2798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텔레칩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좀 올라갈까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홍프로님 텔레칩스 관련해서 좀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의 어플리케이션 쪽 이제 핵심 칩 만드는 회사인데 저도 괜찮게 보는데 주식이 일단 힘이 없으니까 최근에 종목이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무리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이 지금 비중이 20%라서 추가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잠깐 분봉을 보시면 지금 약간은 돌파했을 자리에서 8,000원에서 올라갔다면 좀 빠르게 갔을 건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지긴 하는데 전저점이 지금 7,400원대니까 조금은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7,500원 이탈하면 조금 출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봉 보시면 주봉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 종목이 왜 이러냐? 기존에 상승했던 자리를 보시면 예전 고가가 14,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때 빠진 자리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만 회복돼서 9,000원대 가고 나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7,400원 이탈하면 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상단으로 가려면 지금 구간에서 8,300원대 그러니까 8,300원 후반권 돌파되면 상단으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이번엔 9,200원을 잡으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위에 상단인 9,900원까지 보시면 되니까 근데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하고 맞물리는 종목이 되고 이슈가 된다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차트 위치로 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8,000원대 초반권 그러니까 8,200원대 이상 올라오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니까 가격을 또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 올라오면 위로 9,200원대 가시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8,200원대까지 또 올라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9,200원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325번님 엔지킨 생명과학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살짝은 손실권에 있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홍프로님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뭐 원료 의약품 회사인데 저는 이제 이번 한 8월, 7월 이후로는 좀 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되게 나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어수선해가지고 뭐 제가 말한 대형 제약주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조금은 지금 쉬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강보조식품, 화학약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 의약품 뭐 해갖고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조영제 합성 기술 영역에 뭐 지금 해외에 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향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라이센스 쪽으로 계약이 된다면 상당히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근데 현재 구간에서 뭐 실적은 볼 필요가 없고요. 위치로 보면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금일도 지지선 지켰고요. 근데 상단 갔을 때 보시면은 지금 직전 고점이 11만 원 전후였는데 아무래도 그 구간에서 걸렸습니다. 상승할 때.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치고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일단 뉴스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자리는 어차피 앞에 금액이 바뀌는 1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가 계속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려왔는데 분봉으로 보셔도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지금 99,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99,000원 안착되면 이번 주 일단 목표가는 108,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일부러 8,000원으로 잡고요. 만일에 하나 11만 원 돌파되면 추세 목표가는 이 전에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9월달, 10월달 상단인 11만 5천 원으로 잡고 위에 상단은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이 종목 보셨으면. 그래서 최종 목표가 12만 원대 이상이긴 하지만 시장하고 더불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단은 그리고 지금 8만 8천 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325번님 전략 저희가 자세히 짜드렸으니까요. 한번 전략에 대응해 보시고요. 궁금하다, 아직 그래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575번님의 칩셋 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050원, 살짝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홍프로님,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문 들어갈게요. 더 담아도 될지 아니면은 다른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의견 주신다면요?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칩셋 미디어가 그러니까 약간은 좀 영업 활동이 다른 회사랑이랑 틀린 게 로열티 수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제조에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라이센스를 주고서 본인들이 이제 갖고 오는 건데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마 테마주로 들어가는 건데 약간은 좀 테마 섹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추가보다는 좀 이번 주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계약도 하면서 조금 좀 사업을 좀 넓혀가려고 하는데 금일자 지금 시가총액이 822억인데 이 종목이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억 단위에 지금 40억이니까 영업이익은 높긴 한데 그만큼 또 적용은 돼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무상증자한 이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차트 위치상은 지지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종가로 8,0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시청자분이 10,000원대에서 지금 공략하신 건데 지금 계속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자리가 30분으로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 8,900원대를 돌파하면 아마 상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8,800원, 8,9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대 운봉의 3분의 2 지점을 돌파하는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시청자분 매수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50원이긴 한데 1,100원이나 시청자분 매수가 위로 가면 절반을 차익을 하시고 대응하시든가 하고요. 위로 최종 목표가는 지금 11,000원대긴 한데 이슈 붙기 전에는 저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만약에 8,900원 올라오면 제 말이 틀리고 올라오면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위로 상단으로 봤을 때 최종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4주 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격이나 그런 부분을 약간은 좀 줄일 수 있긴 하지만 당장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테마주로 붙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대응하시는 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8,900원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돌파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가지고 계신 1688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물타기에서 평단이 25만 700원입니다. 50% 비중인데요. 1년도 생각하는데 그냥 묻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빠집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홍 프로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나쁘진 않은데요. 사실 저희 말에 이제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제가 카카오하고 네이버 얘기한 지 벌써 2달 됐는데 현재 추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의 차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워낙 지금 계열사 부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언택트의 거의 대장주긴 한데 문제는 공유경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수급을 잠깐 확인하시면 당연한 겁니다. 제 말대로 지금 기관 외국인이 연일 지금 매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정기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로 보시면 30분 봉으로 보셔도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계속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익절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종목이 수익권인데 굳이 마이너스 날 필요는 없고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가로 내려가면 심리적으로 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26만 원대가 이탈하면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하단에 지금 이격 조정이 들어간 상태인데 하단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4만 5천 원대면은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면 사실 대형주는 좀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가려면 분봉으로 보시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뭐 보실 것도 없이 27만 5천 원 넘어가면 상단으로 바뀌는데 지금 오늘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종가로 27만 5천 원 넘어가면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갔을 때 항상 저희가 중요시하는 게 신고가로 가야지 수익을 나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래서 상단에 지금 28만 9천 원인데 30만 원을 찍나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을 찍었다 그러면 또 그때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중간 가격 보시면서 30분이 꺾였냐 안 꺾였냐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를 일단 30만 원을 찍어 드리긴 하는데 저도 좋게는 보고 있지만 시장이 낙폭이 커지면 이 종목 또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6만 원 이탈 시 좀 매도를 하고 하단으로는 24만 5천 원대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송송이님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홍프로님 상담에 진실성이 너무 느껴지네요. 이런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홍프로님 항상 진실되게 저희 전략 잡아주시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8285번님의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11만 3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 20%입니다.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계속 보유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애매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부터 계속 밀던 그 종목군이긴 한데 얘도 이제 좀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 이상을 갔다 온 종목이니까 당연히 조정기는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거의 대장도 역할을 최근에 했었는데 주가가 조금 조정기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SDI하고 지금 합작하고 뭐 하는데 제 생각 향후에 이거는 뭐 제 예상인데 이거는 뭐 나온 게 아닙니다. SK나 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종목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거의 지금 거의 2개월이 올랐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중간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됐다가 또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단이 지금 45,000원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45,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시면 지금 위로 상단을 뭐 133,000원까지만 계산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 거라서 보시면은 지금 거의 130% 올랐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조금은 좀 위에서 매수하신 건데 크게 나쁘진 않지만 아까 카카오하고 똑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 사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봉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상은 전체적으로 위치상은 조금 지금 저한테 이제 검은 점선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위로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물대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5,000원을 가면 시청자분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상단을 갈 수 있겠지만 중요 구간이 113,000원이라서 아직 수익 구간이시긴 하신데 중요 구간이 저는 117,000원이 이탈하면 8,000원이 이탈하면 일단은 좀 차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권이긴 하니까. 근데 2, 3일 안에 125,000원을 가면 상단을 노리시고요. 혹시라도 118,000원 깨면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면서 하되 지금 수급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외국인 매도세 강합니다. 최근에 오늘 매수하고 있긴 한데 기간도 예전보다는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조금은 좀 위치로 가격을 기억을 하셨다가 118,000원 이탈하면 일단 차익하는 개념으로 익절가로 보시고 125,000원으로 가면 위에 상단 노린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중요 구간은 118,000원 이탈 시 이 차익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저희 유튜브로 동국제약도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신데 저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샵 3772번으로 저희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크릿 공략주 2차 힌트 또 들어봐야겠죠. 홍프로님, 두 번째 힌트는 또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가비아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고 7자리 종목입니다. 계속, 7글자인가요? 예, 이상하게 7글자가 많이 최근에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좀 두꺼운 종목이 싼 종목이 아니고 뭐 5만 원, 6만 원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뭐 대충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로 되는 것들이 이 회사가 최근에 구글이랑 뭐 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네, 7글자 종목이고 구글과 관련해 있는 또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알고 계신 분들도 확인차 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8727번님 신청해 주신 드림 시큐리티 살펴보겠습니다. 3,12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어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목표가 잘 잡아드릴게요. 홍프로님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소프트웨어 소형주인데 이 회사가 아마 그 예전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보안주 쪽도 돼 있고 지금 이 회사의 또 예전 이슈 중에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의 과기정통부가 사이버 강화 구체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슈는 되는 종목이긴 한데 회사가 그래도 영업이익도 내고 하는데 매출액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니까 시청자분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한 1,600억 전후인데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외형이 좀 작다는 게 단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현재 구간상은 이번 주에 만약에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내려가면 조금 종목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청자분께서 약간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위치로 보시면은 오늘 일단 이탈은 안 했습니다. 아직 3,2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은 시청자분이 워낙 매수가가 좋은 가격이시라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3,400원 안착하면 윗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3,800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맥자리가 3,400원이 넘으면 상단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0분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기존의 고점 거래량 자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3,450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는 거의 거래량 없이 옆으로 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하고 붙이면 3,400원 넘어가면 다음 주에 시세 나면 3,850원 살짝 밑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돌파되면 상단으로 일단 4,2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단 하단에 지금 조심해야 될 자리가 2,950원 이탈하면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이번 주까지 또 매수가까지 내려가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걸릴 수 있다라는 또 주의 의견을 주셨고요. 3,400원이 넘으면 상단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DR잼 가지고 계신 7802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비중은 40% 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8,200원입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만 하는데요. 비중이 많아서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좀 비중 관련해서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어떻게 좀 전략 잡아가는 게 현명할까요? 사실 종목은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엑스레이 관련주인데 이제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었는데 올해 어차피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도 약간 발을 걸치면서 매출도 아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2천억이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올해 게 나야봐야 알겠지만 좀 저평가 구간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비중이 조금 많으시고요. 18,400원이면 현재 매수가하고 살짝 밀려 있긴 한데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지금 구간이 약간은 박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그 박스를 치긴 하는데 19,000원 돌파하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확인해 보면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저장을 거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 제가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9,7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4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올라온 보폭을 보면 중간에 큰 봉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문제될 뿐이지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25,500원 그리고 돌파된다면 상단인 22,500원대를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박스권으로 이탈되지 말아야 될 자리가 16,500원입니다. 16,500원 깨지면 종목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최대 거래량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16,5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 가격으로 그리고 상단으로 가면 25,500원, 22,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는 25,000원, 하단으로는 16,500원 이탈 시 손절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대는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이어서 대원산업 이어서 볼게요. 8066번님 사연이고요. 지인의 권유로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장타를 해야 될지 단타를 해야 할지 홍프로님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죠.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대원산업 이거 장타가 또 좋을까요? 단타로 하는 종목일까요? 홍프로님? 운송장비 부품주인데 시트 제작하는 원래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형이 어마어마합니다. 6천억짜리인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1,000억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완성차로 지금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트 자동차용 그 시트하고 지금 약간 그런 쪽인데 최근에 사실 업종별로 다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향후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약간은 좀 답답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사실상 코로나19 때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올라왔는데 지금 당연히 조정 6,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하단에서 보시면 거의 더블이 오른 건데 현재 구간은 조금 좀 지지받아야 될 자리고요. 5,0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5,000원 이탈하면 5,050원인데 제가 일단은 뒤에 절사해서 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분봉으로 보셔도 지금 기우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고가와 저가를 지금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채널을 돌파하는 게 5,500원이 돌파하면 1차적으로 지금 6,000원 말씀드리고 6,000원 돌파하면 예전의 고점인 대략적으로 지금 6,500원까지 보시면 되고 하단에 5,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시간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는 5,600원 돌파하면 상단으로 확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하단을 깨느냐 아니면 상단으로 5,600원을 돌파하느냐. 근데 업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단 코로나19가 끝나고 공장이 재가동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상화 문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로 이한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하단을 깨는지 이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FST 가지고 계신 7603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5,51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입니다. 너무 떨어졌어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요. 2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관련주인 FST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홍 프로님은? 이게 사실 상당히 고점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제가 얘기했을 때가 아마 8,000원인가 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EUV 관련주인데 지금 문제는 이 종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지 실적주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5,800억입니다. 근데 오늘 6천억 정도 되겠죠, 올라서.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관련주는 FST하고 SNS텍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조금 약간 시청자분께서 무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조금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심하고요. 위로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3만 원, 그러니까 3만 1,000원 안착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내일까지 3만 1,500원 안착하면 저는 이 종목은 상단에서 매수가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하단에 오늘 저점인 26,000원대 이탈 안 하면 상단에 35,5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6,500원이긴 한데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약간은 좀 추격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단은 35,500원이니까요. 이 점은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롯데케미칼 신청해 주신 6649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언제쯤 회복 가능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빠르게 좀 봐드릴게요. 시청자분. 롯데케미칼입니다. 회복 시기 좀 언제쯤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3분기 넘어봐야 알 것 같고요. 오늘 또 화학주 관련 리포트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순환매로 보면 바뀌긴 하는데 지금 회사 보시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 매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위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번 주에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16만 원 초반권 그리고 이탈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까지 내려간다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상단으로 가려면 17만 원 후반권 안착되면 위로 올라가는데 더 이상은 추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거의 50% 추가하면 분할해서 50%면 좀 지칠 수 있고요. 상단으로 가려면 17만 원 후반권 넘어가면 시청자분 매수가 매도를 1차 원칙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큰 만큼 좀 조절이 가능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1%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나오고요. 또 그리고 마이크론 3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